여러분, 여름에 꽈리고추 볶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볶으면 비타민C가 최대 절반 가까이 날아갑니다. 식품영양학 분야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끓는 물에 딱 30초만 넣었다 빼면 비타민C 손실이 10% 이내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식감은 살아있고 색은 더 선명해집니다. 오늘 이 방법 하나만 알면 여름 내내 꺼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5분 만에 완성됩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재료로 식당 반찬보다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꽈리고추를 손질할 때 많은 분들이 무심코 건너뛰는 단계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빠뜨리면 아무리 양념을 잘해도 식감이 물러지고 국물이 생기고 색이 탁해져서 반찬 같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꽈리고추가 여름 건강에 왜 이렇게 좋은지. 둘째, 영양소를 지키면서 아삭하게 만드는 핵심 비법. 셋째, 집에 있는 양념으로 식당 맛을 내는 양념 비율.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올여름 밥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꽈리고추가 왜 여름 건강에 이렇게 좋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름만 되면 기운이 없고 입맛이 뚝 떨어지시는 분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밥 한 숟가락도 넘기기 싫으신 적 있으시죠? 우리 세대는 더위에 특히 약합니다. 젊었을 때는 삼복더위에도 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열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여름에 기운이 없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양식을 드시나요? 비타민 약을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참으시나요? 대부분 그냥 참으시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여름 피로의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단순히 더워서가 아닙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이고 기운이 뚝 떨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배터리가 방전되는 겁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10% 남으면 화면도 어두워지고 기능도 느려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가 떨어지면 온몸이 느려집니다. 충전기가 필요하죠. 그 충전기가 바로 꽈리고추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꽈리고추에는 비타민C가 사과의 약 1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10배입니다. 사과 10개 먹을 것을 꽈리고추 한 줌이면 됩니다. 비싼 비타민 보충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이면 살 수 있는 꽈리고추로 충분합니다. 돈 아끼시면서 건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꽈리고추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름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을 지켜주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시죠. 글씨가 안 보여서 돋보기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베타카로틴은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가 물에 불순물을 걸러주듯이 베타카로틴이 눈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걸러줍니다. 꽈리고추 반찬 하나로 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꽈리고추에는 캡사이신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매운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이 캡사이신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집 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을 오래 쓰면 안쪽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잖아요.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오게 되죠.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집니다. 캡사이신은 이 수도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머리도 맑고 손발도 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청양고추와 달리 매운맛이 순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매운 것 드시면 속이 쓰리신 분들도 꽈리고추는 괜찮습니다. 순한 매운맛이 식욕을 자극해서 입맛 없는 여름에 밥맛을 돋워줍니다. 네 번째로 꽈리고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우리 장 안에서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을 쓸어서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꽈리고추의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비타민C, 베타카로틴, 캡사이신, 식이섬유, 이 네 가지 영양소가 여름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꽈리고추에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양소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꽈리고추를 어떻게 드시나요?
볶음으로 드시나요? 조림으로 드시나요? 찌개에 넣어 드시나요? 대부분 기름 두르고 팬에 볶으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름에 볶으면 고온에서 비타민C가 최대 절반 가까이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한 영양소거든요. 마치 비싼 약을 사서 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우시죠? 3,000원짜리 꽈리고추를 사서 영양소 반을 날리면 1,500원어치만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딱 30초만 데치는 겁니다. 30초면 열이 속까지 고르게 전달되면서도 비타민C 손실은 최소로 줄어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초 데침은 비타민C 손실이 10% 이내입니다. 볶음은 최대 50%까지 손실됩니다. 5배 차이입니다. 같은 꽈리고추를 먹어도 조리법 하나로 영양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여름 건강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부터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꽈리고추 250g을 준비해 주세요. 마트에서 한 봉지 사시면 됩니다. 제철인 여름에는 한 봉지에 2,000원에서 3,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재료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을 아는 세대입니다. 적은 돈으로 최고의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꽈리고추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이때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꼭지 안쪽입니다. 꼭지 주변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손가락으로 꼭지 주변을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꼭지는 굳이 다 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길게 남아있는 것만 손으로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꽈리고추는 껍질이 굉장히 얇습니다. 세게 문지르면 상합니다. 부드럽게 다루셔야 합니다. 마치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씻어주세요. 자, 씻은 꽈리고추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 사이에 중요한 작업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구멍 뚫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건너뛰는 첫 번째 핵심 단계입니다. 이쑤시개나 포크로 꽈리고추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주세요. 왜 구멍을 뚫어야 할까요? 꽈리고추는 껍질이 얇은 대신 속이 비어 있습니다. 풍선을 생각해 보세요. 풍선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꽈리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없이 데치면 안에 갇힌 공기가 팽창하면서 꽈리고추가 풍선처럼 부풀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식감이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아삭한 맛이 사라지고 물렁물렁해집니다. 둘째, 보기에도 안 예쁩니다. 통통하게 부풀어서 반찬답지 않습니다. 손님 오셨을 때 이런 반찬 내놓으시면 좀 그렇잖아요. 셋째, 나중에 양념을 해도 겉에만 묻고 속까지 스며들지 않습니다. 통째로 씹었을 때 입안에서 탁 터지면서 양념 없는 부분이 나옵니다. 맛이 들쭉날쭉합니다. 구멍을 뚫어두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열이 속까지 고르게 들어가고 양념도 안까지 잘 스며들게 됩니다. 꽈리고추 하나당 두세 군데면 충분합니다. 이쑤시개로 앞뒤로 한두 번만 찔러주세요. 1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이 1분이 맛의 차이를 만듭니다. 자, 구멍을 다 뚫으셨으면 이제 물을 끓일 차례입니다. 냄비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센 불에 올려주세요. 물이 충분해야 꽈리고추가 고르게 익습니다. 물이 적으면 꽈리고추를 넣었을 때 온도가 확 떨어져서 익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굵은 소금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왜 소금을 넣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꽈리고추의 선명한 초록색을 그대로 잡아줍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소의 초록색은 엽록소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엽록소는 열을 받으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치면 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이 분해 과정을 늦춰줍니다. 마치 방패처럼 엽록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소금 없이 그냥 데치면 어떻게 되느냐? 색이 탁한 누런색으로 변합니다. 맛은 같을 수 있지만 보기에 맛없어 보입니다. 눈으로 먼저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색이 탁하면 식욕이 안 당깁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나오는 반찬은 왜 색이 예쁜지 아시나요? 바로 이 소금물 데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이것만 하시면 식당 반찬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웃들이 오시면 어디서 사왔냐고 물어보실 겁니다. 소금 한 큰술 반드시 넣어주세요.
자, 소금을 넣고 물이 다시 끓어오르면 이제 꽈리고추를 넣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 한 줌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한꺼번에 넣으면 물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익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시간입니다. 딱 30초입니다. 30초가 지나면 즉시 꺼내 주셔야 합니다. 왜 30초인지 아시나요? 30초면 열이 껍질을 통과해서 속까지 전달됩니다. 아삭한 식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날 것의 풋내만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초만 더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0초가 되면 껍질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50초가 되면 색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1분이 넘어가면 색이 노랗게 죽고 식감이 완전히 물러집니다. 찌개에 넣은 채소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립니다. 반찬이 아니라 국거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30초와 1분, 고작 30초 차이인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휴대폰 타이머면 충분합니다. 30초.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30초가 됐습니다. 빠르게 건져내 주세요. 그리고 바로 찬물에 담가 주세요.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꽈리고추를 꺼내도 열이 남아 있습니다. 뜨거운 상태로 그냥 두면 여열로 계속 익어버립니다. 마치 불을 끄고도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음식을 올려둔 것과 같습니다. 찬물에 넣는 순간 익는 게 딱 멈추면서 아삭한 식감이 고정됩니다. 얼음이 있으시면 얼음물에 담그시면 더 좋습니다. 온도 차이가 클수록 식감이 더 아삭하게 잡힙니다. 얼음이 없으시면 수돗물을 틀어서 찬물에 담가 주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찬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식을 때까지 물에 담가 두세요. 여기까지만 제대로 하셔도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구멍 뚫기와 30초 데치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꽈리고추가 완전히 식었으면 건져내 주세요. 이제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대충 하시면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념을 넣어도 양념이 물에 희석됩니다. 간이 제대로 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찬 그릇 바닥에 국물이 흥건하게 고입니다. 밥에 올려 먹으려는데 줄줄 흘러내리고 반찬이 아니라 국 같은 느낌이 됩니다. 밥상에 올려놨는데 국물이 흥건하면 좀 그렇잖아요. 키친타월을 여러 장 깔고 꽈리고추를 올려주세요. 키친타월이 없으시면 깨끗한 면보자기나 행주를 쓰셔도 됩니다. 위에도 덮고 꾹꾹 눌러서 물기를 빼주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과정에 2분 정도 투자하시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제거해 주세요. 자, 이제 양념을 만들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맛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장만 넣고 버무리시는데 그러면 맛이 밋밋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양념 비율을 따라 하시면 식당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특별한 재료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따로 사러 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6가지 양념입니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간장 3큰술입니다. 둘째, 국간장 1큰술입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왜 간장을 2가지나 쓸까요? 진간장과 국간장은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멜로디만 있으면 밋밋하잖아요. 화음이 들어가면 풍성해지잖아요.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간장은 색과 깊은 맛을 냅니다. 멜로디 같은 역할입니다. 국간장은 감칠맛을 냅니다. 화음 같은 역할입니다. 이 2가지를 섞으면 짠맛만 있는 게 아니라 깊고 풍부한 맛이 됩니다. 진간장만 쓰시면 색이 너무 진해지고 짠맛만 강해집니다. 국간장만 쓰시면 색이 연하고 맛이 밍밍합니다. 3대1 비율, 진간장 셋, 국간장 하나, 이 비율을 기억해 주세요. 셋째, 다진 마늘 반 큰술입니다. 마늘은 우리 음식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이죠. 우리 어머니들이 항상 넣으셨던 마늘입니다. 그런데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늘 향이 너무 강해지면 꽈리고추 본연의 향이 묻혀버립니다. 반 큰술이 딱 맞는 양입니다. 넷째, 고춧가루 1큰술입니다. 고춧가루는 색감을 살려주고 약간의 매콤함을 더해줍니다. 꽈리고추 자체가 순한 매운맛이 있으니까 고춧가루는 1큰술만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째, 단맛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탕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올리고당 1큰술을 넣어주세요. 왜 설탕 대신 올리고당일까요?
설탕을 넣으면 단맛은 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양념이 재료에 붙지 않고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릇 바닥에 설탕물이 흥건하게 고여요. 올리고당은 점성이 있어서 양념이 꽈리고추 표면에 착 달라붙습니다. 국물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단맛도 설탕보다 은은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건강면에서도 올리고당이 훨씬 낫습니다. 올리고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당뇨 걱정 없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올리고당으로 바꾸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기시는 겁니다. 여섯째, 참기름 한 큰술입니다. 참기름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고소한 향을 내는 것이 하나이고 양념을 코팅해서 꽈리고추에 감싸주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참기름 덕분에 양념이 겉에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간장 3큰술, 국간장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고춧가루 1큰술, 올리고당 1큰술, 참기름 1큰술, 6가지입니다. 집에 다 있는 재료입니다. 따로 사러 갈 필요 없습니다. 비용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 양념을 꽈리고추에 넣고 버무려 주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힘을 줘서 세게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꽈리고추는 연한 채소입니다. 세게 주무르면 눌리고 찌그러져서 식감이 무르죽해집니다. 양손으로 가볍게 뒤적이면서 양념이 골고루 묻도록 섞어주세요. 밑동부터 위까지 고르게 버무려 주세요. 2분 정도 조물조물 가볍게 섞으면 양념이 고르게 배입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통깨를 그냥 뿌리지 마세요. 절구에 넣고 살짝 빻아주세요. 절구가 없으시면 작은 비닐봉투에 넣고 방망이나 밀대로 두드려도 됩니다. 숟가락 바닥으로 눌러도 됩니다. 다 집에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깨를 갈면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고소한 향이 2배, 3배 이상 진해집니다. 통깨는 겉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어서 그냥 씹으면 향이 잘 안 납니다. 갈아야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이 나오면서 고소한 향이 확 퍼집니다. 식당에서 먹을 때 유독 고소한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깨를 갈아서 넣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맛의 완성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한 큰술 정도 갈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한 번 더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다 됐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5분이 채 안 됩니다. 꽈리고추 씻고 구멍 뚫는데 1분, 물 끓이고 데치는데 2분, 물기 빼고 양념 버무리는데 2분, 합치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관법과 응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 만든 꽈리고추 무침은 바로 드셔도 맛있지만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셨다가 드시면 양념이 속까지 배어서 더 맛있습니다. 차갑게 드시면 여름에 특히 시원하고 입맛을 살려줍니다. 보관은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이틀까지는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일째부터는 조금씩 물러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얼렸다 녹으면 세포가 터지면서 아삭한 식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냉장 이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국물이 생기더라도 버리지 마세요. 그 국물도 양념이 녹아 있어서 맛있습니다. 밥에 비벼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응용법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 약하신 분들은 국간장 양을 반 큰술로 줄여서 넣으세요. 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딱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싱겁게 드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한두 개 잘게 다져서 같이 넣어보세요. 알싸한 매운맛이 더해져서 또 다른 맛이 납니다. 식욕이 확 살아납니다. 셋째, 통깨 대신 깨소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깨소금은 이미 갈려 있으면서 소금이 섞여 있어서 고소하면서도 간이 한 번에 잡힙니다. 넷째, 두부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까지 보충됩니다. 부드러운 두부 위에 꽈리고추 무침을 올려서 드셔보세요. 식감의 대비가 좋고 영양 균형도 맞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거든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구멍을 뚫으세요. 이쑤시개로 꽈리고추마다 두세 군데 찔러주세요. 이것을 빠뜨리면 식감이 망가지고 양념이 속까지 스며들지 않습니다. 둘째, 30초만 데치세요. 끓는 소금물에 30초, 그리고 즉시 찬물에 담그세요. 이것이 아삭한 식감과 선명한 색의 비밀입니다. 30초.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올리고당을 쓰세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넣으면 양념이 꽈리고추에 착 달라붙고 국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집에서도 식당 반찬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비싼 재료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지 마시고 마트에서 2,000원짜리 꽈리고추 한 봉지 사오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만드시면 영양소는 살아있고 맛은 식당 이상입니다. 이 반찬 하나면 더위에 사라졌던 입맛이 바로 돌아옵니다. 매콤하고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착 달라붙어서 밥 한 그릇은 무조건 비우게 됩니다. 손주들한테 해주시면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이런 소리 들으실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여름 반찬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맛있는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